안녕하세요. 애쉬진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에 내 논문을 출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 석박사를 오셔서 미국 정착이 최종 목표이신 분들, 더 추가로 저같이 NIW나 아니면 비슷한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민권까지 받으시려고 목표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그 이유는 NIW나 비슷한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실 때 높은 임팩트 팩터의 논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에 논문을 내야 인용수가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영산 랩으로 가신 분들, 다양한 랩에 가셨겠죠. 정말 크고 규모 있는 랩에 가셔서 이미 사람이 많이 있고 연구 자체도 많이 디벨롭이 되어 있는 그런 랩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게도 상대적으로 되게 박탈감을 느낄 만한 굉장히 영세한 랩으로 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세하진 않았는데 펀드는 충분했으나 사람 자체가 없어서 이미 쫓겨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재벌 나간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랩에 연구를 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었고요. 아예 다른 저랑 관련이 없는 연구를 하는 포닥과 박사생이 있기는 했는데 다른 과 학생들이었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연구에는 아예 사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펀드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그렇게 잘 구축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었고요.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박사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물론 제 인생이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인생이긴 했지만 그게 안타깝게도 박사 때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나마 펀드가 충분해서 제가 필요한 재료들이나 그런 거를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펀드까지 충분하지 않은 랩이라면 정말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자기 랩의 상황 파악이 제일 중요한데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랩에 들어가셨으면 당연히 랩 자체가 디벨롭이 안 됐다는 의미인데, 정말 그런 경우에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면 박사 생활 자체를 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연구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에 대한 그런 상황 파악이 제일 중요한데요. 교수한테 물어보고 교수가 잘 도와주는 사람이면 그나마 난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발품 팔아서 상황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일단 되게 부족한 랩에 들어가셨다고 생각이 드시는 순간 학과에 존재하는 모든 한국 학생뿐만이 아니라 물론 한국 포닥도 포함해서 그런 한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친구들까지 인종 관련 없이 무조건 친구를 많이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학과에서 파티나 아니면 이런 모임 같은 거를 주선을 할 때 꼭 나가셔서 인간관계를 만드시는데 되게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랩의 장비 자체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장비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경우잖아요. 분명히 학과 어느 랩에는 자기가 필요한 장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 랩이 없으면 다른 랩에 가서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으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정말 자기가 찾는 장비가 없다 그러면 교수가 도와주면, 아니면 교수가 안 도와주더라도 교수를 푸시를 해서 다른 학교가 가깝다면 다른 학교까지 가서 장비를 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으셔야 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랩 외에도 chemistry in lab, 그리고 biomedical, 그리고 chemical engineering, WE, 저는 심지어 가까이 있는 다른 학교까지 가서 측정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네트워크를 만드시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손쉽게 그런 장비들이나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논문을 빨리 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까 제가 다른 학교에 가서까지 측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재밌게도 제가 거기서 측정을 했던 결과가 제 네이처 나노 그 저널의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고요. 그리고 다른 예로 콜라보레이션을 한 형님들이 계신데, 한 형은 포닥이셨고 한 형은 박사과정이 있는 형이었는데, 둘이 동갑이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연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한 분께서 다른 분께 프로포즈를 한 거죠, 연구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억셉을 하셔가지고 이제 코웍을 하시게 됐는데, 이제 서로 랩에 있는 그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동의가 구해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좋은 저널의 논문을 낼 수 있으셨고, 이 두 분 다 지금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한 분은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한국에서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코웍을 하거나 다른 랩에서 장비를 쓸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잘 친해질 수 없는 성격이라고 하시더라도 정말 노력을 하셔서 자기 랩이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노력하셔서 그런 관계를 만드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신의 지도교수 PI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인데요. 특히나 포커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학계에서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물론 지도교수와 쭉 얘기를 하시다 보시면 어느 정도의 감은 잡을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지도교수 PI가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에 따라서 자신이 출판할 수 있는 저널 자체가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저는 그걸 몸소 경험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가 끝나고 논문을 쓰실 때쯤에는 이제 어디 저널에 논문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거는 지도교수 PI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레코멘데이션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께서 미리 그 지도교수에 대한 성향과 위치 그리고 대인관계 이런 걸 잘 아신다면, 물론 그거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꾸준히 내온 논문들이 어느 저널에 많이 나와 있나에 대해서 물론 그런 거 그 정보만 잘 알고 계신다면 파악이 어렵지 않을 텐데요. 그것만 파악하더라도 자신이 한 연구가 어디에 내면 억셉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감이 분명히 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지도교수가 어떤 저널의 에디터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그 논문은 절대 억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그걸 몸소 경험한 사람이고요. 제 그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첫 번째 연구를 마치고 이제 어떤 저널의 논문을 출판을 하려고 다 준비를 완료했는데 제 필드가 그 저널이 있는 필드와 잘 매치가 되고 다른 논문들을 봤을 때 이런 연구 결과가 이 정도 저널에는 나올 출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서브미션을 했는데 몇 번씩 에디터 선에서 리젝이 됐었습니다. 다행히 에디터 선에서 리젝이 된 경우라 크게 시간 낭비는 안 됐었지만 굉장히 프러스트레이트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왜냐면 저의 지도교수 자체가 이 에디터와 사이가 안 좋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일단 마음은 열어두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내봐야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봤었는데 단칼에 리젝이 됐었고요. 재밌게도 거기를 포기를 하고 다른 임팩트 팩터가 더 좋은 저널에 냈는데 정말 손쉽게 억셉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논문을 내서 인용수를 늘리셔야 되는데 어떤 특정 저널에 내셔서 리젝이 되면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에디터 선에서 리젝이 됐다면 바로 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낭비가 심하지 않은데, 만약에 피어 리뷰로 나가서 이제 수명의 리뷰어들이 논문을 리뷰를 하고 최종적으로 리젝이 나오면 정말 몇 주에서 몇 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세이브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도교수가 편애하는, 아니면 지도교수가 그동안 많이 내왔던 임팩트 팩터가 살짝 낮더라도 출판 가능성이 더 높은데 출판을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저널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리젝이 돼서 다른 데 저널에 내려면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또 시간이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성 높은데 미리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내는 게 여러모로 좋겠죠. 그 부분은 명심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써서 논문을 어떤 저널에 냈는데 그 저널에서 피어 리뷰까지 진행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그 리뷰 후에 리젝이 됐다고 하면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바로 수정 보완해서 다른 저널에 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리젝된 그 케이스를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어 리뷰에 갔다는 얘기는 동종업계 같은 필드에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본인의 논문을 리뷰를 했다는 의미인데 에디터한테 리뷰 레터를 보낼 때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디테일하게 적어 보낼 거란 말이죠. 그 리뷰 내용 자체를 받으실 텐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그 부분들을 모두 수정하고 보완을 하시면 그 저널보다 훨씬 더 좋은 저널에 낼 수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나 여기에 논문 냈는데 떨어졌어, 리젝 됐어, 그러면 뭐 더 낮은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에 논문을 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리뷰를 받으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수정을 하셔서 논문을 보완을 하신 다음에 더 높은 저널에 서미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시지 않으면 당연히 더 낮은 임팩트 팩터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의 목표는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에 논문을 내서 나중에 미국 정착을 하는데 수월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귀찮아 그만할래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그래 그럼 이거를 보완을 해가지고는 그럼 더 좋은 저널에 내야지 이런 마인드셋으로 그런 케이스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 마인드셋이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제 네이처 나노텍 논문 자체는 원래는 사이언스에 제출이 됐었는데 사이언스에서 이제 피어 리뷰로 넘어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리뷰어들이 리뷰를 끝내고 에디터한테 그 결과를 보내줬었는데 긍정적인 리뷰가 있었고 부정적인 리뷰가 있었는데 에디터 자체가 부정적인 리뷰의 웨이트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리젝이 됐었는데 저희는 그 리뷰의 디테일들을 받아가지고 저는 저의 네이처 나노텍 논문을 그러니까 물론 서미션 전이죠. 수정 보완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네이처 나노텍에 냈었는데 임팩트 팩트로 보자면 그 당시에 네이처 나노텍이 높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거죠. 근데 이제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사이언스 딱 이름이 하나잖아요. 그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서비스를 해서 억셉을 받기를 바랬었는데 그렇지는 못했었고 그래도 네이처 쪽에서 억셉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과는 좋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이언스에 냈을 때 리젝을 당했다고 해서 상심을 해서 그래 그럼 그 밑에 레벨의 저널에 그냥 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논문은 절대 네이처 나노텍에 출판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논문이 리젝이 됐다고 해서 상심하지 마시고 좀 더 수정 보완하시는 데 포커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자와 코업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언급을 약간 했었던 부분이긴 하는데 제가 다른 내용을 좀 가져와서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공학 분야를 보면 보통 실험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아니면 theory 그렇게 구분을 해서 박사 연구를 진행을 하시는데 가장 아이디어한 거는 어떤 하나의 논문의 실험 아스펙트와 그리고 theory 아스펙트가 동시에 공존하는 게 가장 완성도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그런 완성도 있는 논문이 좋은 아니면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에 억셉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젊은 교수일수록 그렇게 코어하는 교수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험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서 디바이스를 만드셔서 측정을 하시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논문을 쓰시는 거에 포커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론 쪽에 포커스를 하시는 그런 연구자를 섭외를 하셔가지고 같이 코어를 제안하셔서 그렇게
자신의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 현상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코어를 해서 논문을 내시면 굉장히 좋은 저널에 논문을 출판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연구를 할 때는 그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코어를 해서 네이처나 사이언스나 구분 없이 하이 임팩트 저널들은 대부분 그런 논문들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제 관련 분야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박사니까 내 연구만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연구자를 섭외를 하시거나 아니면 프로포즈를 하셔가지고 같이 연구를 진행하신 후에 공동 연구자로서 논문을 쓰시면 아주 좋은 저널에 논문을 출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막 박사생을 시작을 하셨다거나 이제 앞으로 시작하실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물론 굉장히 좋고 좋은 랩에 가시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랩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곱씹어 보시고 앞으로 향후 2-3년을 잘 플랜을 하셔서 그 안에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논문을 내셔서 미국 정착을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